1년간 팀 실적 1위. 그런데 성과급은 0원.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듣고 나면 아마 손이 부르르 떨리실 거예요. 1년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뛰어서 회사 역사상 최고 실적을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성과급을 달라고 하자 회사가 내놓은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그건 목표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021년 3월 15일 39살 최민주는 IT 솔루션 회사 테크윈 코리아의 영업팀장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대표이사 김 사장은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문서 제목은 2021년 영업팀장 인센티브 기준안이었고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매출 10억 달성 시 1억 5천만 원, 12억 달성 시 2억 원. 최민주는 그 문서를 보며 생각했죠. 이 회사는 제대로 된 곳이구나. 10년 넘게 영업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지만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눈앞에 내미는 회사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로계약서에는 별도 성과급 지급 가능이라는 문구만 있었지만 김 사장은 악수를 청하며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합니다. 최민주는 그 말을 그 악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출근에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거래처를 만났어요. 노트북 안에는 300개가 넘는 잠재 고객 리스트가 빼곡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는 한 달에 두세 번이 고작이었고 아내는 농담처럼 말했죠. 당신 얼굴을 까먹겠다. 그 눈빛에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최민주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2억 원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최민준의 영업팀이 올린 매출은 12억 3천만 원. 회사 설립 이래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연말 회식 자리에서 김 사장은 최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최 팀장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했어요. 최민준은 술잔을 들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억 원. 대출 갚고 아이 학원비 내고 아내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금액. 그런데 2022년 1월 20일 인사팀에 성과급 지급 시기를 문의하자 돌아온 건 난처한 표정뿐이었습니다. 대표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성과급은 입금되지 않았어요. 최민준이 직접 김 사장을 찾아가자 믿기 힘든 말이 돌아왔습니다. 최 팀장, 그건 목표 금액이었어요. 회사 상황도 고려해야죠. 그러더니 내놓은 금액이 3천만 원. 약속한 2억 원에 겨우 15%였습니다. 그날 밤 최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을 바친 대가가 이게 전부라니. 2022년 5월 3일 그는 테크윈 코리아를 상대로 2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대표이사가 면접 때 직접 건넨 그 문서, 그리고 2억 인센티브 각오해야겠다는 사내 메신저 발언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이냐, 아니면 그냥 내부 검토용 초안에 불과하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두와 문서로 한 약속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나 자주 겪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잘 되면 챙겨줄게 라는 말, 믿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원고 최민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표이사가 면접 자리에서 직접 건넨 문서에는 12억 달성 시 2억 원이라고 숫자로 명시돼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표는 사내 메신저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팀장 실적 좋네요. 올해 2억 인센티브 각오해야겠어요. 라고 직접 썼습니다. 이걸 보고 일한 사람한테 달성하고 나서 그건 목표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요? 원고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가족과의 시간까지 희생했고 실제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신의와 신뢰를 저버린 건 회사라는 거죠. 반면 피고 테크윈 코리아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 측은 그 문서는 내부 검토용 초안이었을 뿐 공식적으로 확정된 지급 기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구체적인 성과급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2021년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건을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적재 빠집니다. 3천만 원이라도 지급하겠다는 건 그나마 사정을 봐준 거라는 논리예요. 현실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한 해를 바친 최민준의 손, 아니면 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회사의 손.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최민준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피고 테크윈 코리아의 주장이 맞는지 여러분의 판결을 먼저 내려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긴장되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그 A4 문서의 법적 성격을 따졌습니다. 정식 계약서 형식은 아니었지만 대표이사가 채용 과정에서 직접 건넨 것이고 구체적인 매출 목표와 금액이 명시돼 있었어요. 거기에 사내 메신저 발언까지 더해지면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4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일종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깎거나 안 줄 수 없다는 거죠. 대법원 2019-2358776 판결에서도 사용자가 성과급을 약속하고 근로자가 이를 믿고 일했다면 사용자는 신의칙상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사정도 일부 고려했어요. 2021년 영업이익률이 5.2%에 그쳐 2억 원 전액 지급 시 실질적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건 회사의 경영 판단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최종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약속 금액의 60% 원고의 기여도와 피고의 경영 상황을 모두 저울질한 결과였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구두 약속도 문서 초안도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행동했다면 법원은 그 신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입사 전 성과급 관련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메일로 확인 문자를 남기세요. 오늘 말씀해 주신 성과급 기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맞을까요? 한 줄이면 됩니다. 그 답장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내 메신저 대화, 단체방 캡처, 문서 사진 등은 퇴사 전에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1년을 헌신하는 일, 이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2억 원 전액을 줬을까요? 아니면 1억 2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셨을까요? 버딩미는 매주 우리 삶과 맞닿은 판례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구독하시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